오랜만입니다, 강쌤. 아유 이제 한 학기가 지났죠? 네, 금방 갔네요. 또 방학은. 2학기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2학기 이제 앞서서 제일 좀 많이 변한 게 있는데 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원서를 열심히 쓰고 있고 네.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학기 말에 그 선택 과목을 선택한 걸 변경 기간을 좀 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기간 일주일 동안 얼마나 변경 요청이 있었을까요? 한뭐 10건 왔나? 10건 10건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건수가 너무 많아. 엄청 왔다면서요. 한 8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80명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서 네.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 진로 의사 결정이라고 하는 걸 한 번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리 하지 그랬어. 바꾸기 전에 해주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사고를 치고 수습하는 과정을 가지는데 뭐 아마 이 얘기가 나가면 우리 조회수가 떨어질 거예요. 서로 이제 좀 뼈 때리는 얘기라서 네. 서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책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 보니까 그 1, 2학년 학생들 책갈피 프로젝트 때문에 또 책 소개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방학 중에 읽은 책 중에 맥스웰 몰츠의 이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글쎄요. 이 이제 CEO던데 그 어떤 이제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걸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하냐를 봤더니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정과 동시에 실천하는 습관을 가져라. 네.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보통 우리 결정하고 나서 실천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뭘 하고 난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뭐 해야 되는 일이 생각이 나면 무조건 5초 내로 행동해라. 네. 그 얘기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요 문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르는 일로 고민에 빠지거나 심지어 주문한 후에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식을 고른 후에는 메뉴판을 덮어라. 쇼핑을 할 때도 물건을 집어 들었으면 이제는 구입해라. 과목 선택한 다음에 바꾸지 말란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건 이제 어떤 걸 선택하고 나서는 그 후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성공을 위한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 네.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그 좀 더 과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우리가 선택지가 있으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이게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일인데 엄청 중요하죠, 지금 예, 학생들한테.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선택을 해놓고 후사를 도모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선택을 하기 전에 많은 고민과 정보 습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겠지만 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는 뻔한 얘기네요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100이면 한두 명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반성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 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런 엄격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로에서 의사결정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즉흥적 결정이라고 해요. 나 이거 할래. 맞아. 그래서 이 즉흥적 결정은 정말 말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요즘 우영우 보나? 우영우 봤죠. 예. 우영우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참 매력적이더라. 그래서 갑자기 나 변호사 될래. 이거 좀 위험해. 위험해, 맞아. 적성에 안 맞는데 그냥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떠냐면 나중에 매체나 미디어에서 다른 모델이 주어지면 또 자기의 꿈을 바꾸게 되거든. 그래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혹시 그 대학 갈 때 우리 세대에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침을 놓겠어 기억나요? 허준. 허준.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서울대 의대보다 경희대 한의외과 점수가 더 높았어요.
맞아.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경희대 한의회가 그때 최고 점수를 찍고 음. 그 뒤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별로 메리트가 없나 봐. 그래서 왜냐하면 한의회과는 홍삼에 많이 밀렸거든. 아, 그래서 홍삼이 이게 대중화되면서 조금 이제 다이어트 침으로. 그 우리 지금 우리 나이보다 몇 살 위는 그 MBC에 있었던 종합병원. 저거 그래서 의대 맞아, 엄청나게 맞아. 인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트렌드에 이제 따라가는 게 즉흥적 결정이라고 보는데 네. 여기서 문제점은 나에 대한 정보나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시대 흐름을 따라갔다. 그럼 흐름이 바뀌면 결국엔 또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진로에서 의사결정 유형 중에 두 번째가 의존적 결정이에요. 엄마 아빠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겠네요. 삼촌 이모가 말하요. 아, 삼촌 이모 의외로 상담을 해보면 삼촌이 우리 그 뭐 서울에 무슨 회사에 다니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더라. 솔깃.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삼촌이 AI ML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생성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해야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밥벌이를 한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인공지능에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물론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지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또 삼촌의 얘기. 그냥 좋으니까 해봐. 예, 삼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해봐라는데 결국엔 그 학생의 문제점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AI ML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좋다고만 들었지. 그래서 나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 그러면 AI ML을 배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니 무슨 과를 가야 되니 그 언어는 여러 가지 C 언어나 다른 또 개체 언어가 있어요. 네. 그 언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니 이런 걸 물어보면 전혀 답변을 못 한다는 거지. 평소에 관심사는 아니었는데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듣고 했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존적 결정도 결국에 나중에 의사결정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로에서의 의사결정은 결국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합리적 결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뭐 제일 안 좋은 유형인데 네. 제일 많이 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친구들이 많이 하는 과목. 야, 얘 저기 한대. 나도. 그래서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좋다던데. 야, 이 선생님 되게 재밌어. 그래서 선생님에 따라서 또 그 과목이 할만하다. 그 과목이 뭐 어려운 과목을 피해서 쉬운 과목을 또 찾아가는 거. 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선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문제는 여기서 보였죠. 결국에 친구, 선생님, 과목의 성격에 따라 가는 거라. 그래서 결국에 내 얘기가 없다는 얘기. 그 우리가 이거 결정하기 전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했는데 수학 못 한다고 저 문과 갈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아. 제일 많아. 네. 문이과를 선택하는 기준이 옛날에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목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신의 진로에 맞춰서 가야 돼. 네. 그래서 자기의 진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게 필요하겠다. 어려워도 꿈이 그쪽이라면 뭐 공부해야죠. 뭐. 그래서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오게 되면 네. 그 과정에서 중학교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유학년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선택에 대한 연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져왔을 때 상당히 우리가 중학교에서 어떤 밀도 있는 진로에 대한 탐색 기간을 가진 거예요. 쌤,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진로고 뭐고 학교에서 그냥 주어진 수업만 네. 시간표도 그냥 다 짜줬잖아요. 우리는 뭐 선택이 없었으니. 그래서 요즘은 뭐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 진로에 대한 시간 고민을 했던 시간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금 네. 학생들이 시간이 없었다, 나중을 미룬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올라오게 되었냐? 고등학교의 진로 선택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로 물론 시간을 많이 주면 좋겠으나 그 시간이 많다고 해서 또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을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정해놓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에 따라서 그 아직 중고등학교는 진로 선택이 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근데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선택해야 된다면
여기 안에서는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 안에서 우리가 네.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진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을 할 때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반드시 스스로 자기의 언어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주변에 그리고 지금 막상 다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진로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학습을 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것들은 아주 이제 쉽게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이거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요. 그래 좋아요. 근데 조금 더 객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게 뭐 진로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그렇죠.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저희가 뭐 워크넷, 커리어넷 그리고 메이저맵 이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많이 소개는 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좀 더 과학적인 우리가 근거로 자기 성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조금 더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분야가 생겼다면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을 찾게 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더라고 생각보다. 전공하는 대학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전공이 어떤 전공이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읽다 보면 어려워 문구가. 그러면 좀 찾아서 이 문구 전자기학이 어떤 거구나. 뭐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구나. 하고 좀 찾아보면 그게 다른 친구들하고의 차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기초 교육 과정이에요. 거기 소개가 돼 있잖아요. 네,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걸 배운다. 나는 제일 좀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가 또 다르거든. 몇 년을 하는 4년을 하냐 5년을 하는 것도 다르고 나중에 받게 되는 자격증도 다르고 사회에 나와서 하게 되는 역량도 다른데 그 사실을 3학년 원서 쓸 때 아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하은차 선생님하고 건축학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친구 얘기를 이제 원서 쓸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아이는 건축공학과를 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직은 그 두 개의 차별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는 이게 당장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등한시한 게 아닌가. 우리 생물로 치면 생물학과랑 생명공학과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네. 네. 생명공학과는 뭐 이제 그 세포 단위로 해서 좀 공학으로 네, 화학을 그렇죠. 그래도 화학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산업에서 쓸 수 있는 거를 그런 배우느냐, 형태로 가는 아니면 거잖아요. 순수한 생명과학 쪽으로 가느냐가 좀 큰 틀에서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걸 보려면 기초 교육 과정을 좀 봐라. 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지가 된다면 사실 그 대학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교수진이 쫙 나와 있으면 교수진들의 연구 과제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물리교육과를 나왔는데 물리학에서도 전자기학이 있고 광학이 있고 역학이 있고 입자물리가 있고 핵물리가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광학을 하시는 교수님 밑에 내가 학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진로가 글로 가요. 그래서 그러면 렌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학이라고 하는 큰 틀이지만 어떤 교수님을 우리가 지도 교수를 두냐에 따라서 또 자기의 길이 달라지거든. 네. 그래서 그런 교수님들의 연구 과제도 체크를 해보고 그 과제를 예를 들어 그 과제의 뭐 기본 실험 같은 걸 우리 고등학교 중에 우리가 하게 되면 훨씬 나중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어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 상당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우리 그 직업을 좀 구하기 힘든 요 시대에 졸업 후 진로 상당히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보수 이걸 뭐 너무 물질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이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중요한 문제. 예, 좀 더 객관적으로 까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연봉이 어떻고 처우가 어떻고 요즘은 또 중요한 게 이런 정신적 만족도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보냐? 고용노동부 그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이제 그러면서 나와 이 직업이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저울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진로가 결정이 되면 대학이 결정이 되고 학과가 결정이 되고 그 학과를 가려면 그 다음 문제가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 과목은 정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 선택 과목 문제만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걸 놓치게 되는. 맞아,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 꿈을 좀 구체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과목이 나오면 정말 편하고 이게 고르기도 쉬운데 그냥 단순히 과목이 뭐 재밌다, 어떤 선생님 어떻다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에 맞춰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과를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이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습니다. 이제 정해야 돼요. 이제 정하고 아까 얘기했죠.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광수쌤이 이 조회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정말 앞으로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서 남아서 이렇게 열변을 토해내고 있으니 네. 여러분들도 조금 이 마음을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네. 자연스럽게 간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AI를 전공할 건데 요즘 인공지능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자계약이 필요하다니까 지금은 전자계약은 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물리에서 전자계약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어려워 보여.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 그러면 결국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AI를 공부할 거면 우선 컴퓨터를 좀 기본으로 잘 좀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맞아요. 기계도 조금 다뤄야 되니, 네네. 관련된 전기 관련된 공부를 좀 해야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보통 등한시하는 과목들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학생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 학생의 자기 주도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선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에서 성공한 실패의 열쇠가 또 결정이 선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련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도 두 가지 결정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실패가 없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패를 해도 돼. 그런데 시장을 먼저 선점할 때는 좀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겠지만 진로의 결정은 신속한 결정이 아니죠. 선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직업을 먼저 가지겠다. 이미 있는 직업에서 우리가 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신중한 결정을 가져가야 된다. 대부분. 그러면 대부분 신중한 결정을 하려면 결국엔 뭘 해야 되냐? 정보를 우리가 많이 수집해야 된다. 스스로 수집하고 그래서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우리 그 해양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책을 협찬받은 건 아니죠? 아니고요.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인데 네. 보통 20세기에 우리가 베스트셀러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로 거의 매번 꽂히는 책이에요. 네. 사실 선생님 우리가 돌아다 보면 10년 전만 해도 환경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거든. 그렇죠. 환경 교육 요즘은 정말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벌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된다 생각은 절대 안 했었는데 북극곰 정도는 얘기는 한 것 같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처음에는 그 문학가가 되려고 했어요. 문학? 소설가. 그래서 소설가 글 쓰는데 상당히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좀 문과. 그러다가 나중에 뭘 접하게 되냐? 이런 사태를 알고 해양생물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양생물을 전공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진로가 바뀐 경우인데 네. 어떻게 보면 진로가 바뀐 경우인데 그 두 개를 잘 연결한 사례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환경이 그렇게 이제 파괴가 되고 있고 지금 힘든 상황을 적나라하게 글로 써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지금 큰일 났구나. 우리가 지금 인식을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날의 환경 교육의 뭐 출발점이 된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내가 읽어야겠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학 때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이 글을 너무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진로를 가졌다가 다른 진로로 가게 되더라도 그 한 분야에 지금 이제 해당하는 분야에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나쁜 결정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진로는 바뀔 수 있어, 그죠? 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지금 1학년 학생들이 거의 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기는 언제죠?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뭐가 있을 거냐? 또 이제 선생님들, 뭐 담임 선생님, 부장님 그리고 교육과정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통해서 또 바꾸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거는 12월까지 열려 있긴 한데 네, 이제는 거의 마무리는 돼간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 신청이나 반편성은 이미 다 해놨는데 그렇죠. 이제 변경 요청을 이제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짜여진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선택한 게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선택한 이유대로 한번 밀고 나가자. 지금처럼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바뀌더라도 지금 걸 가지고 또 그 다음 거랑 적절하게 융합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도 우리가 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 또 다룬 책, 그래서 제가 사실 방학 때 3권밖에 안 읽었는데요. 결정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그 중에 조금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요 3가지 사례인데 네.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던 트루먼 대통령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된 대통령이고요. 그러면 이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렇겠죠. 그 과정이 적나라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이 트루먼은 딱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토를 안 달았대요. 이미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까지는 충분히 고민을 했다라는 걸 이제 언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케네디 대통령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을 달에 이제 보내는 우주 개발, 그 상당히 천문학적인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여러 과정에 결정을 하기 위한 단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는 부통령 그리고 러시아 여러 군데에서 이걸 갖다가 이 프로젝트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뭐 인류사에 남는 업적들을 남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3번째 사례는 노벨상 2번 수상한 마리 퀴리 부인.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 마리 퀴리 부인이 요절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요절한 이유가 이 라듐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잖아요. 라듐이 인체에 피폭되면 사람의 장기 손상이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 거지. 무지에서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무지한 선택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된다. 개인의 업적에서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노벨상도 타고 상당히 훌륭한 인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기간이 매우 짧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지에서 오는 선택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쭉 뭐 여러 책을 3가지 책을 들면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결국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러면 그 인지를 통해서 정말 나의 정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나에 맞는 정보들을 본인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 거고, 힘들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힘들 때 어떤 방향을 정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전자기학을 공부하려면 어려운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꿈이 있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면 이제는 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뭘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 결정한 걸 좀 더 어떻게 좀 더 잘해볼까 그래서 결정이 좀 더 어떻게 하면 빛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 볼까라는 고민을 오히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그냥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입시 어떤 전략이나 네. 뭐 안내가 아니라 어떤 당위성 뭐 그리고 결정에 대한 어떤 책임 뭐 이런 내용을 좀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 때 조금 이제 생각했던 부분을 네. 좀 전달하긴 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공감을 해서 우리 진로 선택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선생님 다시 바꿀게요. 저 바꿔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그 학생이 자기의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바꾼 학생 중에서 얘는 정말 바꿔서 이익이 되었다라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바꿔서 이익이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저번에 좀 안 좋은 케이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결국엔 사탐과 가탐입니다. 사탐과 가탐 과목이 결국엔 좀 어떻게 보면 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그 사탐 가탐 과목을 조금 이렇게 썩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방학을 지나고 왔더니 어떤 한 방향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과학이면 과학, 사회면 사회로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까 썩는 아이들 그러니까 사탐 과목, 과탐 과목 썩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좀 아쉬운 게 선생님 아직 진로를 결정 못해서 그러니까 이 양다리를 걸치고 싶으니까 그 심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양다리를 걸치는 게 사실 어떤 특정한 분야로 우리가 가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본인한테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지긴 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 그럼요. 사회라는 과목도 서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친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다 전달하신 거죠? 네. 지금 아주 열변을 토해내셨는데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정했다면 그 길로 한번 달려보자. 후회하지 말고. 네, 이유 있는 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의 이유. 그렇죠. 이거 보고 안 바꿔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